안녕하세요. 노벨 화학상 해설을 맡은 화학부 김석희입니다. 이번 2020년 노벨 화학상은 유전자 편집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엠마뉴엘 샤펜티어와 제니퍼 다우나 이 두 과학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요, 유전자 가위 또는 크리스퍼 카스라고 불리는데요. 아마도 기존에 노벨 화학상이 수여됐던 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지 않나 싶습니다. 이 엠마뉴엘 샤펜티어 교수님은 병원균을 연구를 하는 미생물학자이고요. 이 제니퍼 다우너 교수님은 RNA를 연구하는 구조생물학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신 분이었습니다. 노벨상이 수상될 때마다 저희 연구자들끼리 서로 많이 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 연구가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업적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노벨 화학상은 그런 질문에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2012년도에 이 사이언스지에 나온 이 논문 하나로 이미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은 이 두 연구자들에게 언젠가는 노벨상이 수상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은요, 분자생물학 발전에서도 손꼽힐 수 있는 유전자 편집의 혁명을 가능하게 한 시초에 해당하는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편집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듯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이 DNA라고 하는 생체 분자에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DNA에서는요, 여기 A, G, C, T라고 불리는 네 가지의 염기 분자가 독특한 서열을 만드는 방식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전 정보가 발현이 되면 비로소 생명체의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이 유전 정보가 잘못된다면 심각한 질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유전 정보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이 유전병을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새로운 특징을 가지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DNA 정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은 생명체를 다루는 모든 분야에 아주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퍼-카스란 무엇일까요? 크리스퍼-카스는 기본적으로 DNA를 정확한 위치에 절단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크리스퍼-카스 시스템에서는요, 카스9이라고 불리는 생체 분자와 가이드 RNA라고 불리는 핵산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카스9는 DNA를 절단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가이드 RNA는 어떠한 염기 서열을 가지는 DNA를 자를지를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생체 분자가 이 DNA와 섞이게 되면 이 가이드 RNA 끝부분에 20개의 염기 서열을 통해서 정확하게 DNA를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 DNA를 두 가닥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진 DNA 두 가닥은 카스9에 의해서 절단이 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크리스퍼-카스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DNA를 인식을 해서 정확한 사이트에 마음대로 절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DNA 절단이 어떻게 유전자 편집을 가능하게 할까요? 모든 세포들은 유전 정보를 잘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 DNA 분자를 엄밀하게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퍼-카스에 의해서 이렇게 절단된 DNA는 세포에 의해서 손상된 DNA로 인식이 되어 이러한 유지보수 기능에 의해서 다시 붙게 되는데요. 이런 수리 과정상에 이 절단면에 있는 몇몇 염기들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새로운 염기 분자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체 유전자의 기능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크리스퍼-카스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없애는 데는 매우 높은 효율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외부 DNA를 이 절단면에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확률로만 일어나는데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퍼-카스는 어디서 왜 만들어졌을까요? 확실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노벨 화학상 수상자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크리스퍼-카스는 미생물이 자신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발한 일종의 면역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크리스퍼-카스가 적응 면역 시스템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 적응 면역 시스템이란 것은 우리가 감염을 한번 겪거나 백신을 한번 맞을 때 나는 면역이 생겼어 라고 할 때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적응 면역 시스템은 기존 감염에 대한 기억을 우리 몸속의 세포에 저장을 하고요. 새로 감염이 일어났을 때 아주 쉽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면역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 세포 하나로만 이루어진 이런 미생물에 이런 고차원적인 면역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일들은 우리의 인식을 아주 크게 전환시킨 커다란 업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쪽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성취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네모로 만들어진 박테리아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바이러스는 자기의 DNA를 이 박테리아 내부로 집어넣음으로써 감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수백 개의 새로운 바이러스로 복제가 되어서 밖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낮은 확률로 일부 박테리아는 이 크리스퍼-카스 시스템의 효소를 이용해서 이 바이러스 DNA를 막고요. 특히 이 바이러스 DNA의 조각들을 만들어서 자기 DNA 안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일종의 감염에 대한 분자 수준의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DNA 조각들이 모여있는 부분을 크리스퍼라고 부르는데요. 박테리아는 이 크리스퍼 부분을 이용하여 크리스퍼-카스 시스템에 필요한 RNA 분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RNA 분자는 카스 효소들과 더불어서 새로 들어오는 바이러스 DNA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절단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박테리아는 이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DNA 편집을 할 수가 있는 정교한 분자기계를 개발해서 이용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인간은 단순히 이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크리스퍼-카스의 발견과 발전이 호기심에 기반을 둔 기초과학적 연구가 나중에 어떠한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크리스퍼-카스의 발견과 발전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분야의 처음 발표는 1987년도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그룹에서는 대장균의 한 유전자의 서열을 결정하는 동안 이 끝부분에 이 30개 정도의 염기 서열이 띄엄띄엄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런 초기 발견들이 그러하듯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후 1993년에 스페인의 한 그룹에서는 아키아라고 불리는 또 다른 미생물에서도 이런 반복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고요. 이때 대학원생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모이카라는 분은 나중에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여러 박테리아 내에서도 이런 반복 서열들이 흔히 발견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후 2002년도에는 비로소 이 크리스퍼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크리스퍼 부분이 과연 어떠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보존을 하는 것일까요? 2005년도에 모이카를 비롯한 3개의 그룹에서 독립적인 연구를 통해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반복되는 서열 사이에 있는 이 DNA 염기 서열이 사실은 이 박테리아의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DNA와 정확하게 같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 크리스퍼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박테리아의 면역 체계가 아닌가라는 가설이 제시되게 됩니다. 이후 2007년도에는 유제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의 연구진에 의해서 이 적응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노벨상이 만약에 기초적인 발견과 발전을 이룬 연구자들에게 돌아간다면 이번 노벨상이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몇몇 연구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후 질문은 크리스퍼카스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면역체계로 작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한 그룹에서는 인공적인 서열을 가이드 RNA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또 다른 그룹에서는 이 RNA가 아닌 DNA 절단을 통해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 업적은 크리스퍼카스를 이용한 DNA 편집이 비로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업적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효율적인 DNA 절단을 위해서 어떠한 분자들이 더 필요한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2011년도 노벨상 수상자 중 한 명인 샤펜티어는 마지막 구성 요소로 이 트랜스액팅 크리스퍼 RNA라고 하는 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학회에 참여해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같은 학회에서 제니퍼 다우너 교수님을 만나서 공동 연구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2012년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논문이 되고요. 비로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크리스퍼카스는 유전자 편집에 본격적으로 응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MIT의 펑장 교수님과 저희 학부에 계셨던 김진수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 그룹에서는 이 동물 세포 내에서도 DNA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어서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크리스퍼카스는 다양한 곳에서 이용이 되어서 아주 혁신적인 발전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세포들 또는 동물들의 변이체를 만드는 데 아주 많이 널리 이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작물들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까지는 지지부진했던 유전자 치료에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만들 것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많이 듣는 질문은 이번 연구에 노벨 생리의학상이 아닌 왜 노벨 화학상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퍼카스는 생명과학 및 의학에 아주 커다란 발전을 만들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노벨 화학상이 수여된 그 업적 자체는 카스9과 가이드 RNA라고 불리는 이런 생체 분자들을 이용한 시험관 내, 세포가 아닌 시험관 내에서의 실험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생체 분자들이 과연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업적이 노벨 화학상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